자, 그러면 이 코드 정도만 이렇게 컬럼명을 딱 넣어주고요. 결과를 한 번씩 넣어주는 거죠. 실행하고 결과 한번 AI한테 피드백 해주고 또 그 피드백에 따라서 실행하고 결과 피드백 넣어주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있잖아. 민감 데이터니까 두 줄만 가상이야. 두 줄만 보고 데이터를 판단해줘. 민감 데이터라. 민감 데이터라. 앞에 뒤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코드 복사해서 자, 여기에 코드가 없으면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셀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여기 셀이. 그러면 실행 놓고 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결과창을 복사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모든 값을 다 복사해 주진 않아요. 모든 값을 복사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긁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긁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아웃풋 클립보드를 누른 다음에 챗GPT한테 한번 이렇게 붙여봅니다. 잘 붙었네 라고 하면 넘어가고 아니면 긁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민감 데이터는 마스킹 처리부터 하자. 두 줄만 보여주고 마스킹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두 줄 보여주고 마스킹 처리하자. 자, 그래서 원본은 두고 사본을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챗GPT의 흐름과 저의 분석의 흐름은 계속 싱크를 맞춰가야 됩니다. 어제 엑셀도 그랬듯이 데이터 분석하실 때는. 그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코드가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겠죠. 저랑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마스킹을 해서 개인정보가 있으면 뭐 감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감출 게 있으면 땡땡땡땡으로 표현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러면 두 줄만 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마스킹 처리 해줄 겁니다. 싱크를 맞춰야 돼요. 싱크를. 갑자기 새로운 채팅창 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파이썬을 배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있잖아. 나는 이 데이터로 의미 있는 주제 스토리를 좀 찾아야 하는데 분석 가설 50가지만 리스트업 해줘. 데이터 분석에 제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엑셀로 설명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림 과정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가설이 중요한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머신러닝은 엄청난 태평양 같은 데이터 분석의 바다에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 영역이에요. 데이터 분석이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귀결되신 분들은 다 허세 드신 분이에요. 허세. 데이터 받았어. 머신러닝 해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 거라는 분들은 허세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가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이 궁금한가?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야죠. 흔히들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도 탐색적 분석이라는 걸로 굉장히 이 가치를 낮게 폄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컬럼들 간의 관계, 컬럼들과 컬럼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가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이 가설로부터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위험점수와 피해 규모, 이게 뭐냐면 위험점수라는 컬럼과 인명피해수라는 컬럼에 같은 X와 Y 값들을 계속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위험 등급이 높을수록 초동 대응 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종합 위험 지수가 높은 사건일수록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목적이 주는 가설이 있다라고 하면 재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요인들만 가지고 가설들을 만들어줘. 이렇게 가야죠. 내가 알고 싶은 Y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를 알아야 우리가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Y가 중요합니다. Y. 생성형 AI를 배워서 어디에 쓸 것인가가 Y예요. Y 없이 맨날 X만 떠들고 있으면 안 되죠. Y는 여러분들의 종속 변수라고도 하고 결과 변수라고도 하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 이거예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두는. 생성형 AI는 뭡니까? 지금까지 학습한 단어를 가지고 특정 단어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단어를 알아맞추자가 Y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델, 여러분들의 분석의 Y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무엇을 알아맞추거나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뜯어다 보면 이제 요즘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온갖 복잡한 알고리즘과 온갖 복잡한 시각화로 보고서에 장수를 늘려가지고 그걸로 용역 사업으로 1억을 받아갑니다. 이게 좀 민감한 발언이라 저희끼리만 하는 걸로 하시죠. 이거 뭐 어디 공개될 거 아니니까 강의가. 줌도 여러분들만 드릴 거예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를 지금 무료 사용만 가지고도 해낼 수 있는 분석 기법이 너무나 많죠, 이제. 데이터 분석은 무엇을 알고자 하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가 더 오래요. 여러분들 퍼실리테이션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해보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이 데이터를 보겠죠. 이 데이터를 봐야죠. 뭐에 대한 것인지 AI랑 토론을 해야죠. 데이터의 속성과 본질과 스토리를 먼저 설명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아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니까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되겠네. 난 재발 가능성을 줄여야 되겠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변수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것들이 다 Y고요. 이게 Y죠. Y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뭡니까? X죠. 이 X와 Y와의 관계들을 계속 각각의 명제들을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어떤 X와 어떤 X와 어떤 X와 욕같이 들리는데 어떤 X4, X5 어떤 X들의 조합이 Y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예측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6만 5천 개의 픽셀 숫자들이 고양이를 1로 놓고 개를 2로 놨을 때 어떤 X값들, X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6만 5천 개가 들어가 있죠. X1부터 X 6만 5천 개의 숫자들이 어떤 조합이 개냐 고양이냐 알아맞춘지에 대한 Y값을 맞추는 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컬럼들 간의 조합. 이래서 우리가 X와 Y의 이 조합들이 명제가 되는 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거죠.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배우신 분들은 그냥 상관관계로 보는 거고요. 실제 국가 데이터처나 통계학 베이스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추론 통계를 하는 거죠. 추론 통계. 이 데이터가 일련의 샘플링이라고 봤을 때 모수 집단은 과연 차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근데 우리가 보는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상관 분석만 합니다. 여기 분석까지 가시면 이제 깊이 가게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쪽 공부하시는 거고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죠. 생성 AI 할 때. 자, 그러면 가설 20개만 추릴게요. 여러분들 읽어보기 힘드니까 추리고 어떤 가설이 유의미할지 결과를 놓고 결과를 보여주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럼 가설 20개만 추리고 어떤 가설이 유의미한지 결과를 보여주자. 그럼 20개를 추리겠죠. 자, 그럼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발 가능성 이진법으로 분류한다는 게 재발 가능하냐 안 하냐 하냐 0, 1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건 수의 2000에서 재발 없음과 재발 있음 사실 이제 이렇게 불균형 있는 데이터가 많은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 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가 하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결과물들을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죠. 얘는 저희 원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 2행까지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이렇게 다 복사가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복사가 안 될 경우는 이렇게 복사해서 잠깐 멈추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이 빨리 끝나야 여러분들 오후부터는 좀 재밌는 저기 서비스 개발하고 이제 바이브 코딩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바이브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차 검증, 가설 1차 검증을 위해 사이파이를 이건 추론 통계를 하고 있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설치하라니까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한번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시고 유의미한 가설들까지 한번 도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가설들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맞춘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니까. 자, 설치했어. 싱크를 맞추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듀얼 모니터를 연결시켜주는 녀석을 뭐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이게 하네스인 거죠, 하네스.
이 코드를 붙여줘서 얘한테 실행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하네스는 결과 붙여주고 답 나오면 이 답을 애한테 넣어주고 애가 실행하고 넣어주면 답 내주고 이런 식으로 루프를 걷는 게 하네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코드 통계적 유의미한 어떤 가설이 유의미한지 쭉 한 방에 다 끝내줍니다. 진짜 여기서부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코드를 따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이썬 문법을 본 사람을 위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코드 바이 코드로 다 설명해 줍니다. 라인 바이 라인, 라인 바이 라인, 문법 바이 문법으로 다 설명을 해줘요. 자, 이렇게 통계적 검증이 나왔으면 이 검증을 통해서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 모델을 만들자. 머신러닝 모델 예측을 하자. 머신 모델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 아시겠죠?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로 하는 게 사실은 가설들을 통해 가지고 X와 Y 값들, 물론 요즘에는 그냥 이 X 값들을 다 한 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알아서 걸러줘요. 머신러닝 모델이 알아서 걸러줍니다. 얘는 얘하고 별로 관계 없으니까 빠져 이렇게 스텝와이즈 형태로 빼주는데 우리가 기본 데이터 분석 배우시는 분들도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가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컬럼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가설 내는 연습도 시켜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먼저 이것부터 쓰래요. scikit-learn, 반가운 녀석이 나왔죠.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하다 해라 라고 하면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머신러닝을 내 과정에 좀 특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신러닝 도감 저하고 전혀 관련 없는 책입니다. 머신러닝 도감 이 책이 7.5지만 악플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요거 또 그다음에 아까 엑셀 딥러닝 이거 저기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 이거는 비추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공학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딥러닝 엑셀 이게 절판됐나 봐요. 절판 됐나요? 절판 안 됐구나. 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분이 시리즈를 냈어요. 와쿠이 요시유키. 누워서 읽는 통계학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누워서 읽히거든요. 이것도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엑셀로 쉽게 알려주는. 제가 알려준 방식하고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왔어요. 순환신경망. LSTM까지 나왔어요. LSTM의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하고 LSTM까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LSTM 안 나왔나? 이 세 가지는 한번 시간 되실 때나 교환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처음 알려드린 이 머신러닝 도감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끝까지 모델 한번 만들어 보고 설치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설치 완료했는데 나 초보니까 가능한 모든 모델 알고리즘하고 모델이 다른 거 제가 설명드렸나요? 설명드렸죠? 알고리즘 그 생성의 알고리즘은 유명한 수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고 y는 ax 플러스 b고 내 데이터를 넣으면 y는 2x 플러스 1이 되면서 모델이 된다. 알겠죠? 나 초보니까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 튜닝 다 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X들을 가지고 Y를 알아맞추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쉽게 해주는 공식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어떤 공식을 써서 X로 Y를 잘 맞추냐는 게 모델링 게임인데, 하나 해보고 애가 잘 맞는지, 하나 해보고 애가 잘 맞는지, 하나 해보고 그러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전체 공식,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공식들을 한 번에 계산해가지고, 모델 하나, 모델 둘, 모델 200개까지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정확도가 높은지 한 번에 알아맞히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럼 막상 모델을 만드는 코딩은 그렇게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보여주고 나중에 어떤 모델이 최적입니다 라고 나올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결과물을 딱 넣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iPy YMB를 보고서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답답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들을 위한 게 아니니까 야, 코드 다 내놔. 이렇게 코드 다 내놓으라고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니까 감질맛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 코드 제대로 나왔는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 아이파이 Y MB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른 AI한테 던져서 코드 검증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답답하니까 다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모델을 복사를 하는데 결국에 여기 보면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 엑스트라 트리 클래시파이, 그라디언트 부스팅.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머신러닝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이 알고리즘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계속 새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그 수학적 원리까지 아는 머신러닝 모델러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워크플로우를 이해할 뿐이에요. 그들도 워크플로우를 알고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워크플로우만 알면 분석할 수 있게끔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하면 가장 최적의 모델 성능을 알려줍니다. 자, 알려줬죠? 어떤 모델이 제일 높은지를 우리가 F1 스코어로 주로 보게 되는데 보시면 너무 낮네요. 그나마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모델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모델로 채택합시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늘 해요. 실제 데이터 분석을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죠?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0.5면. 0.5면은 찍어도 되는 거죠. 0.5는. 2분의 1이니까. 자,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의 데이터가 가상 데이터잖아요. 가상 데이터 만들 때 얘가 랜덤으로 뿌려버립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이 모든 변수들이 다 랜덤화 돼 버렸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 모델.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지금 전문적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무슨 파일이죠? 이 파일이 iPy MB 파일이죠? iPy MB 파일. iPy MB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 파일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iPy MB가 다운로드가 되고요. Save and Export 노트북 하면 다양한 파일 확장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I가 잘 읽을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던져주는 여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 확장자들은 다 AI 친화적인 문서들이에요. 마크다운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 iPy MB 파일을 마크다운으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마크다운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코드를 실행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 추적이 되죠. MD 파일 누가 잘 읽는다고요? AI. 그 중에서 공짜를 가장 많이 주는 AI,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MD 파일 놓고 이 분석 파일의 코드 적합성을 검증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담은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리고 제미나이는요, 캔버스 버튼을 꼭 눌러주시라고 해야 됩니다. 제미나이한테 가서 요거 MD 파일입니다.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과 결과하고 했던 그 파일을 MD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MD 파일을 일로 넘긴 거예요. 넘겨서 내가 지금 모델링을 했던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 여기다가 더 넣으면 뭐가 됩니까? 제미나이의 캔버스 꼭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이 분석 보고 대상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장님이야. 감안해서 작성해줘. 보고서 페이지 10장 이상으로. 자, 이렇게 캔버스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제미나이에서. 그러면은 캔버스가 열리고 결과 보고서 나오면 밥 먹고 나서는 결과 보고서 보고 마지막 이제 자동화 서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는 그냥 넣으시면 아티팩트가 열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제가 제미나이 쓰는 이유가 아무것도 가입되지 않으신 수강생분들은 제미나이가 제일 접근하기 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캔버스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결과.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네스랑 컴퓨터에 얘네들이 이거 만들 때 파이썬 여기서 내가 이거 붙여가지고 얘가 추출 시도 일단 한번 어떤 걸 보는지 보는 다른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우리가 분석했던 아이파이와의 MB를 MD 파일로 전환을 해서 제미나이에 넣었더니 캔버스가 나왔죠. 그리고 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미나이를 강의해 보신 분이나 제미나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캔버스 기능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AI 서비스 중에 가장 압도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일단 바로 편집이 가능하고요. 바로 편집이 가능하고. 이 아티팩트라는 상황에서 편집이 가능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구글 독스로 내보내기 기능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